자,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. 도움 말씀에 유진투자증권의 허재원 상무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시죠. 첫 번째 키워드는 다음 시그널입니다. FOMC 회의도 끝났고 이제 다음 시그널을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FOMC에 대한 전반적인 상무님의 평가가 궁금하거든요. 어떻게 보셨을까요? 네. 다음에는 금리를 내릴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파월 의장이 되게 세련되게 멋있게 아주 노련하게 예. 했었던 회의였었던 것 같고요. 네. 물론 이제 연준 내 뭐 의견이 엇갈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단기 국채를 어쨌든 사줌으로써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도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어떤 신중함 이런 것들도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FOMC 결과 자체는 굉장히 좀 시장에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편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나온 이제 오라클 실적 때문에 다시 이제 이 AI 그다음에 테크 업종들에 대한 어떤 차별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확산이 돼서 결국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긴 하겠지만 AI에 대한 부담은 갖고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방금 전에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라클의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지만 브로드컴은 또 방금 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. 뚜껑은 조금 더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시간 외 거래소 한 3% 뛰고 있는데 좀 오라클의 이 쇼크 사태를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잠재운다라기보다는 네. 지금 이제 M7 그리고 AI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그 내에 엄청난 치열한 이제 전투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AI가 어떤 그 왕자의 게임처럼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 내에서도 뭐 엔비디아만 승자 독식했던 구도에서 이제 브로드컴이 같이 뛰어드는 그렇죠.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클라우드라든지 인프라 쪽에서도 이제 오라클과 함께 경쟁하는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. 아무래도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경쟁이 치열하면 아무래도 좀 출혈을 할 수밖에 없고 무리를 네.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실적도 이제는 뭐 엇갈릴 수밖에 없어서 함께 AI라고 해서 함께 올라가기가 주가가 함께 올라가는 국면은 좀 쉽지 않아졌다 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AI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시장이 이제 FOMC 회의를 마치고 나서 뭐 국채 쪽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방향성을 좀 주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날까요?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크게 지금 관점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아마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고요. 네.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 연준이 단기 국채는 또 사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, 그렇죠. 단기 쪽에서의 국채 금리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장기 금리가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인플레에 대한 걱정들도 있고 계속 내년에 트럼프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걱정들이 그렇죠.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을 좀 더 많이 늘릴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이제 대출을 더 많이 늘려서 그렇겠죠. 수익성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아마도 미국은 특히 미국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레버리지 부채를 늘리는 대출을 늘리는 사이클로 점진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더 빨리 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. 이렇게 미국의 대출이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레버리지가 좀 빠르게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네. 주가가 올라가지만 아마도 이 주식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완만하게 그리고 상승의 폭이 좀 확대되면서 전개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는 AI라고 해서 뭐 빅테크만 볼 게 아니라 이 AI를 활용해서 기업들의 수익성을 늘릴 수 있는 넌테크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네. 대출 확대 국면에서 미국 증시도 역사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죠.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떨지 궁금한데 다음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. 다음 키워드는 미국 대출 수혜입니다. 이 대출 확대 국면에서 국내 증시는 그럼 과거에는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? 네.
미국의 대출이 는다라는 거는 결국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네.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뭐 일본이나 설비라든지 장비 같은 것들을 수입도 많이 네. 하고 해서 미국 경기가 기본적으로는 좀 좋다는 뜻입니다. 음.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에 미국의 경제는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괜찮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의 대출이 늘어나고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수출 국가들의 제품을 많이 사주는 국면이면 저희 주식 시장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. 미국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저희 한국의 주식 시장이 미국의 S&P 500보다 좋았던 경우가 좀 더 많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의 대출 확대는 국내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이다. 그래서 미국이 좀 흔들려도 저희는 좀 덜 흔들리거나 또는 미국이 조금 더 상승을 할 때 저희의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대출이 확대가 결국 미국 증시에도 호재긴 하지만 우리 증시에는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대출 확대 국면에서 앞으로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? 이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바뀐 거죠?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에서 이제 대출이 는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많이 공격적으로 느는 게 일단은 부동산 쪽이었고 그래서 뭐 건설 기계라든지 예. 이런 쪽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소비자 대출이 예. 또 많이 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대출 특히 이제 자본재, 산업재 뭐 이런 쪽에서 좀 늘었는데 최근에 이제 1, 2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트럼프 정부의 어떤 진입과 미국의 어떤 공급망 정책의 변화 때문에 이 수혜 업종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한국에서는 이제 조선,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같은 기계, 그렇죠. 그다음에 상사 자본재 이런 쪽에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될 때 또는 미국의 대출이 늘어날 때 좋은 산업들이 뭐 자동차라든지 건설 기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조선 기계 자본재 이런 쪽의 주가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어서 이것도 미국의 어떤 그 공급망 정책, 트럼프의 어떤 무역 정책 때문에 이 수혜 업종 자체가 조금 바뀌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앞으로 조선과 기계 그리고 자본재 쪽으로 좀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. 세 번째 키워드는 AI, 차, 그리고 배터리입니다. 우리 주요 산업들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기계와 자본재가 좋다고 해주셨거든요. 결국은 뭐 AI 인프라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시죠? 예,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대출이 늘어날 때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뭐고 가장 많이 대출을 해서 뭔가 인프라를 깔게 뭔가를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AI라는 것은 공통 분모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AI 쪽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이제 그 저희 한국 제품을 그다음에 이제 대만 제품을 미국이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긴 하고요.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반도체가 좋을 거라는 거는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해석하고 늘려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최근 자동차와 관련해서 11월부터 15%로 이제 관세가 소급 적용되면서 투자 심리도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아요. 근데 12월 초 수출은 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관세 리스크를 모두 다 극복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시죠?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되긴 했는데 네. 그래도 저희가 이제 관세를 받기 전에는 한미 FTA 때문에 관세가 없다가 이제 15%라는 관세를 부담을 이제 갖고 이제 기업들이 장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관세 리스크를 극복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저희가 이제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아직까지는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모멘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원래는 말씀드렸던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확대라든지 미국의 대출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맞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관세라는 것 때문에 이게
아주 호재가 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 네. 그러나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쨌든 조금은 완화가 된 거는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음에 대한 모멘텀, 뭐 모빌리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모멘텀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AI와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 의견들 살펴봤고요. 그리고 2차 전지, 배터리와 관련해서 뭐 지금 기대감이 좀 갈수록 커지는 것 같은데 뭐 포트 편입까지도 괜찮을까요? 저희는 좀 2차 전지 쪽은 바닥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미 이제 지난 3분기 실적에서도 조금씩 뭐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악은 좀 벗어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미국 경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 사이클에 좀 진입을 하게 되면은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히 배터리,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해서 미국이 뭐 AI 때문에 이제 전력 수요도 중요하지만 이런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다만 이게 뭐 지금 뭐 그 AI처럼 폭풍 성장을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마도 그래도 바닥은 지나서 천천히 완만하게 서서히 좀 우상향하는 그림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져서 오히려 뭐 지금 너무 이제 AI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이런 2차 전지나 에너지 인프라 쪽도 새로운 어쨌든 기대감을 가져도 좀 되는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투자 시선과 각도를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. 그리고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FOMC 회의까지 저희가 잘 마쳤잖아요. 연말까지 방향성을 좀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? 근데 저희가 이제 12월 특히 연말에 늘 이제 뭐 산타랠리 뭐 네.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궁금했던 게 파월 회장이 산타랠리에 좀 초석을 마련한 걸까요? 아니면 좀 찬물을 끼얹은 걸까요? 어떻게 보시죠? 저는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이제 금리는 사실 금리를 너무 많이 내릴 때보다 천천히 내리거나 금리 인하기의 막판에 오히려 주식시장은 좋아집니다. 네. 근데 이제 좋아질 때 모습을 보면은 좀 이제 금리를 많이 내릴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오히려 조금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는 걱정들을 네. 좀 안고 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경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테크보다는 오히려 넌테크 그러니까 일반 그냥 전통적인 어떤 그 산업들이 생각보다 좀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연말까지는 이 테크 기업들도 물론 좋지만 논테크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